자, 중위권 토트넘이 강팀 웨스트햄에 패배했습니다. 어색한 표현이지만 경기 전 토트넘은 9위였고 웨스트햄은 5위였습니다. 웨스트햄이 2대1로 승리하면서 경기 직후 기준으로 무려 4위로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상 중인 서영욱 해설위원을 대신해 이번 경기를 맡은 김정용 기자입니다. 토트넘은 모처럼 공격적으로 몰아쳤지만 골이 잘 나지 않는 경기였고 공격 마무리 작업 역시나 부실했습니다. 그러면 세트피스라도 잘 터져야 되는데 베일의 코너킥을 헤딩골로 마무리한 선수는 뜻밖에도 단신 윙어인 루카스 모우라였죠? 토트넘의 장신 센터백들은 세트피스 공격뿐 아니라 수비할 때도 무기력했고 결국 최악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날의 주인공은 웨스트햄의 제시 링가드였는데요. 영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는 링가드는 이날 또 골을 터뜨리면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양팀 평점 토트넘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런던 지역지인 만큼 두 팀 결과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풋볼 런던의 평가입니다. 패배하긴 했지만 일방적으로 몰아쳤던 토트넘에서 한 명이 두 팀 통틀어 최고인 8점을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가레스 베일이죠. 경기 내용에 대한 평가보다도 첫 문장의 묘사가 눈에 띄는데요. 빛나 보였고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듯했다. 그동안에 약간 무기력하고 의욕 떨어진 듯한 베일의 모습이 아니라 집중력이 높고 적극적인 모습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베일은 유로파리그 포함 2경기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요. 경기력 면에서도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일이 이날 후반전 보여준 것 같은 적극적인 플레이를 앞으로는 선발로도 90분 내내 보여줄 수 있다면 앞으로 손흥민과의 시너지 효과 기대할 만하죠. 손흥민은 케인과 함께 6점에 그쳤는데요. 계속 의지를 갖고 왼쪽 측면을 오르내리며 공을 상대 문전으로 투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모우라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줬지만 마무리가 안 됐다. 막판에 그에게 공이 튕겨와서 파비앙스키 골키퍼를 지나쳐 들어갈 뻔했는데 불운하게도 골대를 맞고 나갔다. 풋볼 런던이 늘 그렇듯이 상당히 구체적인 평가가 들어있고요. 특히 손흥민이 후반 추가 시간에 맞았던 2번의 좋은 기회 중에 하나, 운이 좋다면 좋다고 할 수 있고 없다면 없다고 할 수 있는 손흥민 발에 공이 맞고 골대 맞고 나가버린 그 장면을 거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로 보이는데요. 특히 손흥민이 상대 문전에 가서 골을 노리는 예전의 역할이 아니고요. 측면에서 동료들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는 윙플레이에 주력했거든요. 이 점을 잘 파악해서 평가에 반영한 게 눈에 띕니다. 특히 막판에는 거의 왼쪽 측면에 딱 붙어서 좀 문전으로 공을 올려주기 위해서 손흥민이 많은 노력을 했죠. 자, 또 눈에 띄는 건 두 센터백 다이어와 산체스가 공동 최저 평점인 4점이라는 점입니다. 다이어는 웨스트햄의 안토니오에게 내준 첫 실점에 책임이 있고요. 산체스는 링가드에게 내준 2번째 실점에 책임이 있었죠. 이 각각의 장면뿐 아니라 경기 내내 두 선수가 좀 불안했습니다. 또한 웨스트햄은 승리팀이니까 8점을 받은 선수가 3명이나 되는데요. 돋보이는 건 역시 링가드죠. 우리 한국인들이 특히 사랑하는 링가드에 대한 평가 지나칠 수 없죠. 또 한 번 뛰어난 활약을 선보였다. 잉글랜드 대표팀 복귀가 머지않았다. 막을 수 없는 왼발 슛으로 골을 터뜨렸다. 상당히 호들갑스러운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링가드가 웨스트햄으로 임대 이적한 지 딱 4경기 동안 잘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관심은 굉장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90미닛 역시 링가드와 베일에게 최고 평점인 8점을 나란히 줬다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좀 하위권으로 가면 손흥민이 하위권에서 발견된다는 게 좀 다릅니다. 5점에 그쳤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손흥민이 막판 득점 기회를 놓친 장면 전까지 뛰고 있는 줄도 몰랐다. 이건 좀 너무한 평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매치는 토트넘에서 2명에게 4점, 손흥민을 포함한 5명에게 5점을 주면서 전반적으로 박한 평가를 내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평점도 평점이지만 손흥민에 대한 이 평가의 말이 너무 심술궂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BBC입니다. BBC는 팬 평점이죠. 팬 평점인 만큼 승리팀에는 아주 후하고 패배팀에는 좀 실망한 팬심을 담아서 굉장히 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 최고 평점인 베일조차 웨스트햄 꼴찌보다 더 낮아요. 팬들의 실망감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죠. 자, 이날은 또 경기력은 좋은데 마무리가 안 된 경기였거든요. 이런 양상일 때는 기자들의 평점은 높게 나옵니다. 반면 팬들에게는 오히려 실망이 큰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더 나쁜 평가를 내리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손흥민은 팀 내에서는 4위에 해당하는 평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고작 5점 이하, 4점대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요.
자, 팬들이 보기에도 토트넘 수비진은 하나같이 최악이었던 것 같은데요. 세르히오 레길론을 제외한 선발 및 교체 수비수들 전원과 골키퍼 요리스, 여기까지 총 4명인데요. 이 4명이 다 3점대에 그쳤습니다. 다음으로 런던 지역지 이브닝 스탠다드입니다. 이 매체도 손흥민에게 5점, 상당히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트넘 선수 중에서 몇 등인지를 보면 오히려 아까 본 5점보다도 더 낮다고 볼 수 있는데요. 토트넘 선수 중에서 최하위 4명이 드는 점수입니다. 이게 너무 심술구준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실점 장면에서 결정적으로 눈에 띈 수비수 산체스가 3점을 받으면서 최악의 선수로 선정됐고요. 손흥민은 탕강가, 다이어와 함께 5점이었습니다. 이 탕강가가 전반 끝나고 교체됐다는 점, 다른 매체에서는 다이어가 산체스와 나란히 최악의 선수로 꼽히기도 했다는 점을 보면 손흥민에게 너무 박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특히 손흥민이 누구보다 낮은가 하면 교체 투입돼서 딱히 효과적인 플레이를 못했던 델리 알리, 그리고 선발 출장에서 비효율적인 플레이를 하다가 하프타임에 교체된 에릭 라멜라, 이 두 선수가 6점이에요. 손흥민이 더 낮습니다. 좀 의외죠. 토트넘 최고 평점은 베일의 8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일은 두 팀 통틀어 최고는 아니었는데요. 이 매체는 린가드에게 무려 9점을 주면서 데클란 라이스와 함께 경기 최고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대체로 승리팀에게는 상당히 후하고 패배팀에게는 아주 박한 평점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볼리의 토트넘 측 평점 위주로 남겨보겠습니다. 저도 베일과 모우라 순으로 토트넘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해준 것 같아서 베일 8점, 모우라 7점을 부여했고요. 손흥민에게는 중간인 6점을 줬는데 호이비에르, 은돔벨레와 함께 보통 활약을 한 선수의 평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체스에게는 가장 낮은 평점을 줬습니다. 웨스트햄은 따로 그래프를 만들지 않았지만 저는 린가드가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을 받을 정도의 활약은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결정적인 득점은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실수도 많았고 득점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지도 못했고 경기에서 약간 소외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링가드에게 지나치게 호평가를 하는 건 좀 잉글랜드 언론이다 보니까 자국 대표 선수의 부활에 대한 호들갑이 좀 들어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링가드처럼 단 하나의 골만 기록해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현지 매체의 칭송을 받으면서 이제 굉장히 영광스러운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게 축구 선수, 특히 골잡이의 숙명이죠. 손흥민 선수가 다음 주에는 그 숙명에 맞춰서 또 시즌 초처럼 굉장히 멋진 득점 장면 보여주길 기대해 보고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부활의 기미를 보여준 베일 그리고 루카스 모우라가 손흥민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서로 득점과 도움을 번갈아 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중상위권이 아니고 완전히 중위권으로 떨어져 버린 토트넘도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을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올리겠습니다.